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간신문보다 더 따끈따끈한 새로운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법무부에 대한 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 대검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폭탄성 발언도 있었고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어제 이 국감이 대검에 대한 국감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져서 모든 조간신문들이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조간에 냈는데 조간이 다 마감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신문에 실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판에 여러 언론이 실었는데,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정치 뜬 묻자 노 안 했다.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한 봉사 고민. 자, 정치할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치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위한 봉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진 마지막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언론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많은 조사에서 반문재인 진영에서 1위가 나오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1위는 뭐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자, 그렇게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여기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잠시 좀 침묵을 하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지금 향후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지금은 이제 임기 중이니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지. 그렇게 하니 김도읍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말은 제가 정치부 기자 경력 30년이 넘는데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비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정도 이야기, 정치도 들어가느냐 이 정도 물으면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를 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여건만 조성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은 충분히 나도 정치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대상에 올라있고 의미 있는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겠다, 내 대망론 한번 펼쳐보겠다, 이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하고 막 정권을 공격을 하고 추미애 공격을 하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정치에 나갈 경우에 대비한 원모 심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다. 윤석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특히 범야권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죠. 반응들이 나오면은 또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더 견제를 하겠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할 겁니다. 아마 이 7월 임기, 내년 7월이 임기인데 7월 임기 전에 어떻게든 또 축출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견제가 더 심해지면은 결국 그것이 윤석열을 오히려 정치판으로 등 떠밀어서 정치판으로 보내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상당히 그때그때 순간순간 선택, 어떤 여론, 민심, 또 어떤 정략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다른 상황을 막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범야권의 움직임, 정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윤석열의 태도,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의 대망론이 꽃을 필 수도 있고 또 삐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그 여건이, 정권이 또는 진보 진영이 윤석열을 상당히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어제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로 저는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오늘은 한겨레 신문 1면 톱, 3면 해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면의 해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설을 하는 면이 3면입니다. 주로 1면 톱을 해설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하면은 뒤에 사설까지 넘어갑니다. 그것이 신문사 논조를 밝힐 때. 자, 오늘 그런데 이 한겨레 1면, 3면 사설을 보시면은 범진보 진영이, 한겨레는 뭐 진보 성향 언론이니까요. 범진보 진영이 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은 이겁니다. 온종일 작심 발언, 윤석열의 국감 정치. 윤석열이 국감에서 정치를 했다. 작심 발언했다. 온종일 작심 발언했다.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죠. 자, 다른 언론과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직격했다. 지휘권 박탈 불만에 맹공 퍼붓는 여권도 공격하고 있다. 공격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그것까지 지금 그 작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3면 해설면을 보시면은 윤석열의 다양한 표정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사진을. 그리고 지휘권을 수용해놓고 위법, 장관 저격한 검찰총장. 자, 수사 지휘권을 수용을 했죠. 뭐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처가 사건까지 넣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용은 해놓고 왜 위법이라고 하느냐? 추미애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느냐? 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저격한 검찰총장.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박탈에 작심 발언을 했다. 그리고 추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 인정하면은, 추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검찰총장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법에 따른 검찰총장도 불법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휘권이 위법인데 그것을 수용을 했으면은 같은 위법을 한 거 아니냐. 자, 이런 논리로 한겨레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까지 넘어가서 수사 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 총장. 수사 지휘 수용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정권에서. 처가 사건까지 다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데 거기에 반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했다. 그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이야기한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했다. 가족 수사 일축했다. 여론 언론사주 질문은 회피했다. 국민 불신 안중이 없는 검찰 지상주의다. 자, 이렇게 상당히 저는 여기서 어떤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 전체의 긴장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뜨거라 해서 윤석열의 막 명폭이 시작되니 아뜨거라 해가지고 볼때처럼 달려들어서 윤석열을 또 공격을 했죠. 자, 조선일보 이면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융단 폭격, 불만 있으면 옷벗고 정치해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에게. 그렇게 불만 많으면 옷벗고 그냥 정치를 해.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냈죠, 어제. 김남국, 김종민, 이 젊은 의원들이 막 쏟아냈는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김종민은 수사권 배제시킨 데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용민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면 친구냐.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말들이죠. 신동건 의원은 상장 쪼가리 하나로 몇십 명씩 탈탈 털더니 김봉현의 검사 접대 의혹은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처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이렇게 여기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긴장하고 그 정권 쪽이
정권의 진보 진영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 톡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기사를 전부 다 거의 다 모든 신문이 일면 톡을 했습니다. 자, 한국일보도 그렇고 국민일보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작심 비판. 이렇게 팩터 위주로 드라이하게 어떻게 보면은 보도를 한 것이죠.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의 반격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중앙일보는 의미를 부여해서 일면 톱을 뽑았습니다.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 윤석열의 야성, 검사 본능 이야기겠죠. 뭐 살아있는 권력을 계속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야성이 돌아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를 모은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국감에서 정치인 추미애 작심 비판, 정치인인 추미애를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다. 소임 다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총장은 장관 지휘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어제 한마디 했죠. 자, 어제 여러 가지 또 윤석열 총장이 몇 가지 폭로를 했습니다. 정권과 관련된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 본인에 대한 검찰총장 사퇴론이 총선 후에 막 나왔을 때, 그때 뭐 최강욱하고 몇 사람이 계속 사퇴하라 막 이야기를 했죠. 나 같으면 사퇴하겠다, 막 소련이형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하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없다. 우리 입장은 없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이게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오전에는 본인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막 사퇴하라 막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제 오전에는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들어서는 자꾸 이 문제를 뭐 사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임명권자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소임 다하라고 했다. 계속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그 말을 전한 메신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습니다. 자,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지금 권력 안에서, 정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암투가 벌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내부에서는 왜 그런 말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불쾌감을 표시를 하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 어제 대형 폭로가 있었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압수수색하고 막 하는 날 조국 좀 선처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조국 좀 선처해 줄 수 없나? 그때 민정수석 끝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이 됐을 때죠. 그때 박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날 보자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가까운 데서 뵀는데 조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국이 사퇴하면,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저희가 일처리하는데 재량과 좀 룸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선처를 해달라. 그러면 사퇴하세요. 사퇴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대충 하는데도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당장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처라는 용어를 썼는데, 선처는 뭘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국이 잘못한 걸 많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느끼고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 어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표를 내버린 남부지검장이 있죠. 박순철. 추미애가 영전시킨 박순철. 수사 안 들기 반발. 그래서 검난의 신호탄 대나
자, 박순철의 전격 사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렇게 하면서 전격 사퇴해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또 이 정권의 이 잘못된 인사권 행사, 또 검찰 통제 여기에 대해서 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윤석열을 무엇을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검찰 내부의 반발, 이 반발 기로를 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뺏겼지만은 그래도 뭐 특별수사단 발족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검찰총장으로서의 수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있는 권력, 특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것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이것을 지금부터 수사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한 것이 전부 다 허언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사본능, 윤석열의 검사본능, 야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윤석열의 대망론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10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